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일인데, 그 19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뭐 1956년이면은 한국 전쟁, 즉6.25 사변이 이제 끝나고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난 그런 시점이었는데, 음, 바로 1956년 5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TV 방송이 이제 송출이 된 날이죠. 그러니까 방송국이 개국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TV를 넘어서 유튜브 시대가 돼갖고서 모든 정보를 뭐 영상화 해갖고서 이제 우리가 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화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1956년이면은 뭐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게 거의 그 6.25 사변으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 TV 방송을 개국했다는 거. 그것은 뭐 이 언론사에서 봤을 때도 큰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6.8 혁명에 대해서도 그 말씀드릴 때,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이 뭔가 기존 질서에 항거하고, 뭐 반전 데모를 하고, 그 이제 베트남전 이제 반대죠. 이제 그런 일에 다들 어떤 컨센서스를 갖고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라디오에 의존하던 그런 어떤 그 정보 전달 매체가 신문이나 라디오에 이제 그 의존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TV가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의 전달 속도나 그 정보의 전달 감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6.8 혁명 같은 어떤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어, 1956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정말 뭐 폐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최초로 그 이제 개국됐던 TV 방송국의 영향이라는 게 그런 그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TV 방송국들이 이제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서 TV 방송 문화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살펴보니까 자동차의 달이더라고요. 뭐 1956년에 자동차 하면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자동차 대수가 뭐 국내에 이제 보유 대수가 그랬겠지만은 바로 이제 2025년에 5월 10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 자동차 그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됐죠. 예. 네, 하여튼 뭐 격세지감을 이제 느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간호사의 날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그러나 최초 TV 방송국 개국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한테 주는 의미도 크고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나머지 기념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 TV 방송국 개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TV 방송국 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1956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죠. 네, 거의 뭐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예. 개요를 한번 볼까요? 그 방송국의 이름이 대한방송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KBS, MBC, 뭐 이제 SBS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방송 이런 방송이 있었는지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대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그래서 줄여서 DBC라고 그랬네요. 대한이 D로 시작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방송국은 호출보고가 있죠. HLKZ TV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이었다. 한국 RCA, 코캐드, 홍태영료, 한국 RCA라는 그 미국의 그 전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글쎄 좀 80년대에 미국을 갈 때만 하더라도 RCA의 흔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TV 그 모니터 같은 거 전부 LG, 삼성 뭐 이런 쪽에서 미국도 이제 납품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RCA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흔적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코캐드, 뭐 코리아 뭐 어떻게 나가겠는데 제가 그 어떤 것의 약자인지 이게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태영 씨가 운영을 했네요.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바로 1956년 5월 12일 오늘 이제 설립이 돼서 첫 방송 그 전파를 이제 쏴 올린 거죠. 네. 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코캐드 TV라고 불렸다.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옥은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동일빌딩에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음, 자, 1959년에 문을 연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인 부산문화방송보다 3년이나 앞서 개국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광고 방송을 실시한 제1호 상업방송국이다. 글쎄요, 뭐 라디오 방송국보다도 3년이나 먼저 이제 물론 상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3년이나 먼저 이제 이 광고 방송을 하는 그 TV 방송이 이제 실시가 된 거죠. 예. 1959년 2월 2일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사옥 내 모든 방송 장비가 소실이 됐다.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쎄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불이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방송 장비가 전부 이제 불에 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하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61년 10월 15일 한국 최초 TV 방송이라는 명예만 지닌 채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 뭐 저렇게 되면은 방송 장비도 불에 탔고 그다음에 방송이 부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완벽하게 되질 못하니까 광고를 의뢰하는데도 줄어들 테고 그러나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날 거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을 중단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만의 유추예요. 예. 자, 관련된 권리를 국영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현 KBS 1TV로 이관을 했다. 예, 뭐 국영 방송이 이제 또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관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53년에 전쟁 끝나고 정말 뭐 완전히 그 황폐하고 초토화된 그런 이제 그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상업 TV 영상 방송을 한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걸 TV 세트가 있어야 보잖아요. 근데 수상기 TV 세트, 텔레비전 세트죠. 보급률이 이제 저조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 광고 방송을 해도 뭐 보는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광고 효과도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요즘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주수익이 TV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갖고 뭐 저기다가 이제 뭐 방송 광고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크게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이 이제 좁죠. 협소한 광고 시장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것은 뭐 평가도 평가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본이었다라고 하네요. 글쎄 불에 타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누군가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은 종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 끝에가 이렇게 다 이제 낡아서 그 내용 일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료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5월 10일 오늘 한미 합작으로 설립을 했네요. 그다음에 개국식과 동시에 시험 방송을 이제 성출했다. 그러니까 개국을 하면서 방송도 성출한 거고, 하여튼 회사가 설립이 된 거죠. 출고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KG TV, 그다음에 영상 출력은 100W, 채널 9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KBS 1TV가 채널이 이제 9번이죠. 절에서 9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9번입니다. 자, 영상 출력 100W 하면은 뭐 100W, 100W 갖고 어디까지 이제 커버가 됐을까요? 진짜 뭐 서울 지역만 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세계에서 15번째의 TV 방송국이었다. 그거 보면은 지금 뭐 수백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15번째. 저때 당시에는 한 100여 개국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국가의 수가. 그 중에서 15번째라. 그거 뭐 결코 많이 늦은 건 아니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태국, 필리핀에 이어서 네 번째로 TV 방송국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죠. 뭐 일본 하면은 뭐 저때 당시에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건 사실인데 일본은 원래 이제 산업화가 돼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뭐 저런 것을 접목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태국도 뭐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나라였을 테니까. 그다음에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을 가면은 뭐 안전이 뭐 위험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실제로 그 사건 사고도 많고요. 하여튼 필리핀이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쯤 되겠죠. 일본이 제일 먼저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 이어서 네 번째로 TV 방송국을 우리가 보유하게 됐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날 첫 TV 광고는 영창 산업이 깨지지 않는 유니버설 레코드였다. 음,
예, 이제 그 LP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LP, 꼭 LP인지 어떤지는 그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뭐, 이 참 영상을 전부 우리가, 어, 뭐 파일로 받아갖고서 그거를 USB 같은 데 담아서 그걸 재생해서 보는데, 저때 당시에는 이제 영상을 보고, 뭐, 음악을 듣고 하려면 저런 레코드가 필요했었죠. 예. 글쎄요, 저때 당시에 레코드에 영상을 담는 기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니버설 레코드에는 이제 음악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 뭐 팝송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957년 5월 12일 날 운영난으로 그냥 공교롭게도 또 1년, 딱 1년 뒤네요. 5월 12일 날 5월 한국일보 산하의 대한방송 주식회사가 운영권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방송 주식회사가 1년 후에 인수를 한 거네요. 처음에는 한미합작으로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59년 2월 2일 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새벽의 원인을 모를 화재로 사업 내의 모든 방송 장비가 소실이 됐다. 이로 인해서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 원인은 전기 과열이다. 당시 신고를 늦게 한 탓에 모두 소실이 됐고 결론은 퓨즈가 직접 탄 것으로 봐 그 옆에 있는 난로가 화인으로 추정이 된다. 음, 그 참. 뭐 어찌됐든 그 감식하는 사람이 이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감식을 했겠죠. 네. 1959년 3월 1일 미군 방송인 AFKN TV와 USIS, UCS의 지원으로 매일 밤 30분씩 AFKN TV의 채널을 통해 방송이 송출이 됐다. 참 열악했던 거죠. 이게 AFKN 방송은 지금도 이제 있지만은 그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아메리칸 포리시스 코리안 네트워크니까 예. 주한 미군을 위한 이제 그 방송 혹은 이제 미군이 직접 운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나니까 이 AFKN TV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려 쓴 거죠. 그다음에 1961년 10월 15일 한국 TV 방송 최초라는 명예만 지닌 채 방송을 중단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운영난도 겹치고 뭐 그때는 인력도 그렇고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널군은 국영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KBS TV가 회수를 했다. 그 이후에 구 HLKG TV 직원들은 대부분 1961년 12월 31일 개국한 국영 KBS TV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텔레비전 시대 개막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대한방송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TV 방송에 이제 씨앗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KBS TV를 거쳐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인 동양방송 텔레비전, 음, 옛날에 그 TBC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뭐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저게 지금 KBS ETV가 되겠습니다. 현재 1964년 12월 7일 개국을 했고 처음에는 DTV라고 했으나 이후에 TBC로 바꿨다. 그러니까 동양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나 컴퍼니 뭐 이런 예, 명칭이었겠죠. 예. 자, 그리고 일부는 MBC.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BC 문화방송 텔레비전 1969년 8월 8일 날 개국을 했네요. 그래서 MBC TV 창설에 참여를 했다. 결국은 이 DBS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KBS와 그다음에 TBC, MBC 이쪽으로 다 가서 어, 대한민국의 그 영상 이제 전달 매체인 TV 방송을 그 궤도에 올려놓는데 다들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3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서울 와서 생활하고 할 때는 이제 방송국이 세 개 있었죠. KBS, MBC, TBC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 TBC가 이제 KBS ETV로 이제 통폐합이 되고 그다음에 SBS가 이제 나중에 생기죠. 지금 방송 3사하면 KBS, MBC, SB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보면은 수신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말이 많죠. 뭐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전파나 유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에게 음성이나 영상을 널리 보내는 것이 방송이다라는 얘기죠. 방송국 하면 그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그 이제 회사, 집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방송이라는 용어가 죄인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이르던 말이라고. 네, 맞아요. 방송. 이게 방자가 놓을 방자입니다. 그리고 송자는 보낼 방자죠. 그러니까 죄인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건 풀어놔주고 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가 그 죄인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이제 음성이나 영상을 널리 보내는 것으로 이제 어, 변경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의미 모두 맞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의미 다 맞는 얘기죠. 음, 뭐 죄인도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으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게 이제 뭐 인간사의 어떤 도리일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보를 실은 음성이나 영상을 멀리 보내는 것도 방송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맞죠.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이 현실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이라는 기능이 대중에게 정보를 널리 보내는 것이 핵심인데, 그 송출된 정보가 듣고 보는 이, 즉 국민들이 사고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두 용어가 갖는 그 의미가 현실에서 실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방송이 국민의 뇌를 씻어내는 특정한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바로 그 이제 쇠뇌라고 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병원에 가면은 거기에 커다란 그 TV 모니터가 걸려 있죠. 거기에서 뭐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열차 대합실에 카바도 그렇고 뭐 어떤 뭐 복지관 이 로비에 가도 저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머릿속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내 하고 생각이 달라라고 하지만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말도 자주 하면 짜증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은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들 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느끼겠죠. 자꾸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네라는 걸 느끼는 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방송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 갖고 국민의 뇌를 씻어내고 국민들의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 물론 그게 이제 방송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이 뭐 이념적으로 이렇게 편향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부도덕하게 정말 인간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갖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 좀 개선돼야 되고, 그런 방송국이 있다면 그건 방송국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 방송, 영상이나 음성으로 얻어 터지다가 보면은 국민이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방송의 폐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자 또 간호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날, 간호사의 날인데, 이 452번 방송번호, 지금 5월 10일, 아마 지난해 이 방송해 드렸던 이 내용을 참조를 해 보시면은 자동차의 날과 간호사의 날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음, 설명해 놓은 그런 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바로 대한민국 최초 TV 방송국 개국, TV 어, 그 영상 송출이 이제 오늘에 있었죠. 자동차의 날과 간호사의 날이 오늘 겹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